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차차 매주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어제 발표된 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파격이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노동장관, 뭐 그리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전에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역할을 했던 장관 쭉 이렇게까지 탕평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선이었습니다. 예. 평소의 소신, 철학이 반영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그 내각 인선의 그 키워드는 한마디로 통합, 실용, 유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경우에는 통합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송미령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제 기억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뭐 통합 행보일 수도 있고 실용 행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그 실력을 인정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인사로 보이고요. 또 그 능력과 함께 실용 인사로는 대표적인 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네. 이분은 뭐 민간인이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군의 가장 정통한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 의원들 사이에 신망과 신뢰가 높은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당내에서 조직의 기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직자로 정치를 맞아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라 처음부터 이 조직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실력가이신데 그래서 이런 분이 군도 잘 알고 또 신망이 높고 그리고 조직의 기재인 이런 분이 지금 군에 이번에 계엄의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을 기강을 잡고 국민의 군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훈 장관,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말 파격 인사죠. 전임 김문수, 윤석열 정권의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어떻게 보면 앞장선 그런 인물인데 이번 이제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노동자 출신이고 지금 뭐 이 후보 지명됐다는 것도 기관차 몰면서 김천역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현재 노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 가장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동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마인드, 이 경제 성장, 실용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AI 전문가인 배영훈 우리 그 가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전 사장이신 이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금 AI 산업을 전 세계에서 적어도 3위권으로 올려놓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그런 실용 인사, 능력 중시 인사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꼼꼼하게 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몇 분도 또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해주셨는데 더 말씀을 사실은 이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도 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하시게 되셨는데 사실은 그 약간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연배는 높지만 그 정무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우상호 수석 뭐 이런 모델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통일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통일부를 출입을 해야 되나? 아니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후퇴를 했기 때문에 20년 전보다 그래서 다시 또 뭔가 좀 새로운 역사 남북 관계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 시절 우리 이재명 이제 후보께 딱 한 가지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당신을 대북 특사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게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뭔가 물꼬를 트이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정동영 우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원들 사이에 신망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리감이다 이런 이제 막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신망도 높고 또 사실 그 정도 선수나 연배가 되면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이런 이제 발걸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후배 의원들에게 좀 약간은 그래도 권위의식이나 이런 게 있을 만한데 정말 초선 의원처럼 성실하게 앞장서서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많은 후배 의원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이 또 뭐 이런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식견도 이제 탁월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발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의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뭐 오늘 속보 보니까 뭐 12시간 안에 다 전쟁이 마치 끝날 것처럼 뭐 속보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구력이 있는 뭐 그런 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그 전국농민의 총연맹을 비롯해서 또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기류 또는 좀 반대하는 기류, 전농 같은 경우에는 즉각 철회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송미령 장관을 왜 발탁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능력 위주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 시절에도 친명이건 비명이건 가리지 않고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그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탁을 하는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인선의 배경은 모두가 그 자리에 맞는 실력, 유능함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신 분을 인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보셨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송미령 장관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던 양곡법이라든지 농업사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를 하셨고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상임위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함께하기가 좀 힘든 그런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농업을 지원하고 농민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이 그런 것을 거스르거나 그걸 반대할 인사라면 발탁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사나 뭐 이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무조건 이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쌀농사의 경우에는 그 재배 농지를 좀 더 축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실천을 한 농가에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이제 대안과 해법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무조건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여러 부분을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 농민들에게 가장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인사라 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사를 발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송미령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 철학을 믿고 현재는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일 세게 공격하는 분은
송미령 장관을 가장 세게 공격하는 분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계엄 선포에 그 무대응했던 거 부끄럽지 않냐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면 예. 통상 헌법적으로는 잘한 인사다라고 예. 이제 보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근데 송미령 장관이 아마 또 하나의 이제 좀 주목할 점은 네. 당시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이제 모습을 네. 보였고 네. 그 입장이 어땠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내란의 동조자냐 아니면 네. 그게 반대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 평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송미령 장관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뭐 있었던 예.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국무위원들의 뭐 배치라든지 네.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 이제 소상히 밝히고 수사에 협조를 했다. 그리고 그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장관이지만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을 가진 인사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세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뭐 이후에 그 유임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별도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직을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여서 이후에 이제 농민들의 반대나 또 이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서 송 장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